아예 해야 돼. 자, 서준아 너 되게 언니랑 생각이 비슷하다. 얘는 좀 다르잖아. 비슷하다. 연아랑 너네랑. 자, 합성함수 어쨌든 어떻게 하자, 얘들아? 어? x가 a로 갔을 때 뭐 gf래? gf라고 하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x가 a로 갔을 때 t가 k래. 그러니까 fx를 뭐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는 얘기인데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 아까 보여주긴 했지. 그러니까 정석을 하면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얘가 gt랑 같고 리미트는 똑같으니 t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얘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t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의 우극한이 될 수도 있고 좌극한이 될 수도 있으니 치환한 결과를 보고 새로운 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해도 괜찮다. 나쁘지 않아.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보자. 야, 너네 할 거 많아. 자, 기본 성질을 아까 설명하셨어. 그지? 그래서 문제 그냥 바로 풀게. 자, 나는 70번 풀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fx가 알파고 gx가 베타래. 각각의 극한값이 지금 알파, 베타로 존재하네. 그러면 우리가 합쳐서 생각할 필요 없이 각각의 극한을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리미트가 분배가 되면 얘는 알파가 될 거고 얘가 베타가 될 거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자, 분배가 가능하니 얘는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될 거니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될 거다. 자, 그럼 당연히 식 2개, 문자 2개니까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기다려봐. 자, 여기서 얘 또한 극한이 뭐 할 수 있으니? 분배될 수 있으니 fx가 알파로 바뀔 거고요. gx가 베타로 바뀐다는 거 이해되니 얘들아? 괜찮아? 이거 찾으래. 자, 그럼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알파, 베타를 3-알파로 정리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의 3-알파는 2니 자,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3알파에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자, 마로 바꾸면 1, 2, 마가 되겠다. 그럼 알파는 1이거나 알파는 2야. 알파가 1이면 베타는 2일 수밖에 없고요. 알파가 2면 베타는 1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지? 너무 쉽잖아.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고 알파가 2고 베타가 1이니 자 4가 정답이 되겠네. 너무 쉽지? 그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함수의 극한값 자체를 대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특징 자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걔 노가다야 진짜. 극한의 기본 성질 보자. 요거 정리 또 한번 해볼까? 얘들아 베이직 셈. 베이직 셈으로 할까? 우리가 한번 해본 걸로 할까? 어떨래? 한번 해보려고 쭉 정리한 걸로 한번 해볼까? 잘 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예전에 정리 한번 해줬었잖아. 그렇게 갈래? 아니면 베이직 셈 보면서 할까? 라고 얘기한 거고. 왜? 원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에어팟 떨어뜨렸을 때 주워준 사람을 봐서 넌 별걸 다 기억한다. 아니 저 진짜 그때 에어팟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니 넌 별걸 다 기억해? 아니 왜냐면 저 사람을 그 다음날에 저희가 장학식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사물대회에서도 만났단 말이에요. 너네 인연이 있구나. 뭐? 싫어는 뭐야? 자, 이렇게 정리하자. 자,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 내가 여기다 총정리 한번 할게.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의 결과가 있을 거야. 기억나? 결과. 그러면 얘가 자, 일단은 극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뭐부터 해보라 했지? 대입부터 해보라 했을 거야. 극한값 계산할 때
계산할 때 기억나? 대입부터 해봐서 자, 두 가지로 분류됐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 1번이 뭐로 분류돼? 첫 번째 대입했어. 그 결과가 3, 2,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3, 2 특정한 값이 나오거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이런 특정한 값이 나오면 이걸 무슨 형이라고 했지 나는? 직관형이라고 했었을 거야. 자, 직관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계산해주면 돼. 그지? 근데 얘가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 기억나? 그걸 뭐라고 했지? 무슨 형? 부정형이라고 하지 않았니? 아, 이거 떠올라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도 이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부정형 기억해? 연아 기억하니 부정형? 엄마, 나 씨, 새로 눈빛이 지금 어떤 눈빛이냐면 나 기억 안 나는데 나 지금 처음인데? 나 이 부정형 정말 강조했는데? 미쳐버리겠네? 갑자기 나 지금 멘붕 왔어, 얘들아. 부정형이 뭐였냐면 두 가지로 아마 나뉠 거야. 0분의 0꼴, 응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거 기억나? 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입을 해봤는데 그 대입 결과가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부정형이라고 한다. 기억나니? 안 나도 돼. 그냥 들어. 상기시켜줄 테니까. 그 중에 개념 7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0분의 0꼴이었어. 자, 0분의 0꼴이면 우리 뭐 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자, 이렇게 볼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분자에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 무슨 분해해야 돼? 인수 분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기억나니? 아, 이거를 뭔가 니네가 새로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자, 일단 얘들아 잘 생각해봐.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제일 중요해. 자, 일단은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첫 번째, 이 두 개가 우선 제일 중요해. 0분의 0꼴이야.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있다면 분자에서 그 인수를 가지고 있는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돼.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극한의 결과값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존재하면 뭐야? 그냥 특정 값이 나오면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자,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가. 자, 분모가 x-1이고 분자가 x-1에 x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처음에 대입부터 해보라고 했으니 얘는 0으로 가시고 얘도 0으로 가시니 0분의 0꼴인 부정형이 될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게 0으로 가는 거야, 0이야? 가는 거지? 0은 아니야. 0은 아니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가 동일한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약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지.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차수가 같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서 1이 집어넣으면 2라는 수렴값을 가질 거야. 괜찮아? 내가 지금 뭐라 했어? 수렴값을 가질 거야. 그럼 잘 봐. 두 번째 케이스. x가 1로 여전히 가는데 얘 2승이야. 위에는 x-1에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자, 차수가 하나 지워지긴 하는데 분모가 0이 되는 차수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얘는 0으로 가고 있고 얘는 2로 가고 있으니 얘는 무한대로 커지는 꼴이 나오는 거 맞지? 자, 수렴해 수렴 안 해? 안 하지. 괜찮아? 이런 거 했었잖아. 우리 기억 안 나? 자, 그러면 반대로 분모의 차수는 1차야. 분자의 차수는 0이 되는 인수가 2차라고 해보자. 자, 차수가 더 큰 경우지. 자, 그럼 차수가 줄어들고 얘가 0으로 가니 이 값은 0이 될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
0분의 0꼴인 부정형에서 그 극한값이 뭐 하려면 수렴하려면 최소한 분자가 0이 되는 인수를 모두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모두 분자에서 뭐 해야 돼? 흡수해줘야 되는 거 맞아? 지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이거 이해돼? 됐어? 그럼 이렇게 볼게 내가 얘가 수렴하는 경우를 따지면 자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분자가 무조건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자의 차수가 당연히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뭐 할 거야? 극한값이 존재할 거야. 자, 같으면 특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얘가 0이 되니 0이 될 수밖에 없으면서 분모가 더 크면 뭐해? 그냥 발산하는 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괜찮아? 이 경우 무조건 나눠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지? 우리 엄청 중요하게 다뤘었잖아. 기억나니 니네? 이제 기억나? 그래서 자 일단은 0분의 0꼴이어서 얘가 수렴한다 손 치면 대입부터 해봤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만 한다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수렴하는데 특정하게 0을 갖는다면 인수가 분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꼴이고 얘가 특정하게 0이 아니라 다른 값을 갖는다면 분자의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고 얘가 발산하는 꼴이면 분모가 그 인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종류 잘 나눠놔야 돼. 괜찮아? 됐어?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엄청나게 쉬운 경우죠. 얘가 조금 어렵고 얘는 자 대입해봤더니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면 자 내가 뭐라고 했지? 분모와 자 분자에 그렇지. 오 기억하네. 최고차항을 네,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요. 비교하면 돼. 왜 내가 설명한 건 기억 안 나고 왜 학교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왜냐면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치? 오늘 배웠잖아요. 야 그래도 시간 전에. 야 내가 그렇게 열의 있게 설명했는데 그래요. 나 조금 서운해. 너네 그런 거 알아? 난 정말 열심히 수학이 7교시였어요. 그랬어? 알았어. 나 아까 연아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서 지울 수가 없어. 네가 이런 걸 나한테 알려줬다고? 난 처음인데? 아니 난 진짜 심도 있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난 처음인데? 이런 살짝 조금 서운해. 자 어쨌든 또 하면 되니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지. x4승이랑 x제곱이 있고 자 얘가 x4승에 x가 있다고 쳐보자. 자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낸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거 맞죠? 괜찮아? 그러고 보니까 잘 봐. 1조를 4승하는 거랑 1조를 제곱하면 당연히 여기가 월등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왜 최고차항이랑 비교하는 거냐면 최고차항으로 다 나눠버리는 거야. 너네 봐봐. 분자를 최고차항 x 4승이니까 나눈단다. 묶어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치? 자, 우리가 요거 한 번만 봐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n승분의 1은 무조건 뭐야? 0이죠. 이건 자명한 얘기지. 내가 따로 언급 안 해줘도 되지. 그럼 차수가 낮은 거는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에 옛꼴이 되기 때문에 뭐로 갈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따로 따져줄 필요 없다는 얘기라는 거 이해돼? 그래서 무한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라면 분모와 분자에 각각 누구만 비교해주면 끝난다? 최고차항만 비교해주면 끝난다. 그럼 여기서도 분류를 니네가 해야 돼. 만약에 최고차항을 분류를 딱 했는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겠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으면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와 같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실 거고 얘는 지워지니
x가 여전히 분모에 있어서 x가 무한대로 가면 특정한 0이라는 숫자를 가지며 자 분자가 커지면 분자가 뒤지게 커지는 현상이 되니 발산하는 무한대꼴이 나오지 않겠니? 똑같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분류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괜찮죠?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이야. 자,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로 바꾸는 거야. 얘로 바꾸는 거야, 얘들아. 봐봐. x가 0으로 가. 자, x 곱하기 뭐라 할까? x제곱분의 1이라고 할까? 그럼 말뜻만 잘 봐봐. 0으로 가고 얘가 이거니까 자, 얘를 잘 봐. 1 곱하기 3을 내가 3분의 1 곱하기 1로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혹시 바꿀 수 있니? x분의 x제곱분의 1분의 1이니까 x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바꿔버리면 무슨 꼴로 바뀌어져? 0분의 0꼴로 바뀌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뭐야?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야 돼. 괜찮아?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어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얘는 좀 특별한 경우였지. 보통 어떤 경우였어? 보통 루트 빼기 루트 이런 거 기억나? 무한대기 무한대는 자 루트 빼기 루트 경우는 무슨 화를 하면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을 만드는 거 아니었어? 자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다시 녹여줄게. 자 어쨌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지? 알겠죠? 존나 중요해. 무조건 나와. 자 그럼 나는 얘 문제 풀어볼게. 자 76번 한번 봅시다. 자, 두 다항함수 F와 G가 있대. 얘가 성립할 때 얘를 찾으래. 그럼 잘 봐봐. 내가 여기다 다시 써볼게.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 자, X 더하기 1분의 fx인데 지금 fx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시죠? 우리는 지금 니네가 끽해야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밖에 없다 거의. 자, 얘가 뭐래? 3이래. 잘 봐. 이상한 뻘짓하지 말고 내가 뭐라 했어? 대입부터 하라 했지.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분모가 어디로 가? 0. 근데 얘가 수렴해 안 해? 해.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 절대적으로 일단은 0으로 가야지 0분의 0꼴이어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맞지? 아, 수렴하기 때문에 fx라는 애는 자, 무조건적으로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괜찮아? 그럼 얘 곱하기 어떤 다항함수라고 내가 설정할 수 있니 없니? 물론 이 g가 지금 g라고 헷갈릴 수 있지 니네가. 그래서 나는 h라고 할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fx가 x 더하기 1과 x가 곱해져 있는 다항함수라면 hx가 그냥 x인 거야. 이해돼? 괜찮아? 자 그럼 물어볼게. 일단 0분의 0꼴이 되셔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있어야 돼. 두 번째, 얘가 수렴해. 근데 특정한 숫자로 수렴하지. 그러면 분모가 가지고 있는 인수의 개수와 분자가 가지고 있는 인수의 개수가 뭐여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했지. 위에가 더 많으면 얘가 0으로 가는 게 살아남아서 0이 된다고. 아 그럼 얘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아? fx가 얘야. 그러면 잘 봐.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이 제거되면 h가 결국 마이너스 1로 가고 이 값은 뭐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 극한값 하나를 보고 니네가 떠올릴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돼야 돼. fx는 바로 이렇게 돼야 돼. x 더하기 1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왜? 분모가 0으로 가니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고 특정 값이 나왔으니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다항함수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옆에 새로운 함수를 놓을 수 있고 마이너스 1의 결과값이 3이라니까 여기에
h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이게 뭐가 돼? 3이 된다. 이 정보를 끌어내야 된다고. 괜찮아? 돼? 그럼 이제 바로 한번 해보자. 자, 얘 봐봐. g의 x-1이야. 자, 다 필요 없어. x-1이야. 그럼 g의 x-1은 자, 여전히 집어넣어보면 얘가 0이지.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x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수렴값이 특정한 값이니 차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 새로운 함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뭐 x-1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해돼? 돼? 얘들아 되니 안 되니?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t에 마이너스 1이 뭐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라고. 자, 얘 한번 보자.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마이너스 1로 가면 얘 뭐야? 0이지. 얘도 마이너스 1로 가면 뭐야? 0이잖아. 왜? 0 집어넣으면 g의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되잖아. 0분의 0 꼴이니까. 이해 완? 그럼 얘도 0이고 얘가 0이라는 거지? 0분의 0 꼴이니까 0이 되는 인수를 무조건적으로 지워야 된다고. 이해되냐, 여러분? 그럼 봐봐. 2 곱하기 자, fx가 얘야. 잘 봐봐. 이거 gx가 얘지. x-1. 그럼 x-1을 내가 t라고 치환할게. 그럼 이 x가 뭐로 바뀌어야 돼, 얘들아? x-1이 t니까 x는 t 플러스 1인 거 맞아? 이거 이해돼? 그리고 t에 t가 되는 거 맞죠? 할 수 있니? 그럼 gt가 x로만 바꾸면 똑같은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1에 t의 x라는 소리야. 이해 완? 돼? 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그럼 0이 되는 요소가 지워질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뭐야? 3이고 얘는 2로 가니 2 약분돼서 정답이 3분의 1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살짝 좀 어렵지? 이거 직접 이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조건 나와. 부정형 무조건 나와. 이거 안 내잖아? 그 또라이야. 진짜로. 알겠지? 잘해야 돼.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 문제가 별로 안 맞네. 니네가 해봐야 되는데. 안 돼. 우리 시간 없어. 빨리 넘어가. 넘어갈게. 자, 치환을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래. Hello? Hello, Miss? 더워? 3층까지 갔어? 대단해. 3층까지 갔어. 자, 봅시다. 치환을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이거 다 알아, 니네. 다 알아. 이러면 또 니네 나 욕할 수도 있겠지? 자, 하면서 설명해 줄 테니 84번 보자. 자, 84번을 한번 봐봐. 천천히 보는 거야. 음미해 보는 거야.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 누군진 몰라. 근데 극한값이 있네. 괜찮아? 아, x분의 fx는 3이래. 얘가 0으로 하면 0분의 0꼴이 돼야 3이니 최소한 fx가 x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x가 지워지고 g가 0으로 갔을 때 그 값이 3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왜? 결국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를 보고 다항함수라고 안 돼 있으니 그렇게 얘기는 하면 안 되겠네. 자, 일단 봐봐. 그 다음 얘 봐봐. 자, 리미트. 자, x가 2로 간대. 자, 그리고 이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 봐봐. 자, x-2에 x 더하기 2고 얘가 f의 x-2야. 공통 부분이 있으니 뭐로? x-2를 t로 치환해보자. 난 굳이 치환 잘 안 하는데.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2로 가면 얘가 2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야 돼? x가 2로 가. 2 빼기 2는 뭐야? 0이지? t가 0으로 가네.
그럼 얘가 t분의 자 ft고 x가 t 더하기 2랑 같으니 x 자리에 t 더하기 2를 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그럼 t 더하기 4야. 근데 여기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니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의문점 없죠? t가 0으로 가면 얘는 뭐로 가? 4분의 1로 가네. t가 0으로 가면.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답이 4분의 3이라는 얘기야. 괜찮냐? 돼? 돼? 자책값을 이용할 수 있어. 문제 좀 많이 풀어봐 얘들아. 100문제 정도 숙제겠네. 와우. Fantastic baby. 야, 남자는 다 그래 원래. 어? 아니 진짜 그래. 나도 축구하다 보면 빵꾸 뚫려. 나 축구하면 맨날 엄지발가락 검해지고 발바닥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왜 발바닥이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맨날 이렇게 물집 생겨 이렇게. 그냥 이쁜 눈으로 보면 되지. 발가락이 왜 하나예요? 이러고 있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1절만 해. 자, 그 다음에 함수 f와 g에 대해서 자 함수 빼기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얘가 전제 조건이야.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라고 정의하면 gx건 fx건 하여튼 식을 정리할 수 있고 그냥 천천히 봐봐. hx가 알파임을 이용한대. 얘가 결국 hx니까 hx가 a로 가면 그 결과가 알파임을 이용하래. 자, 두 번째 fx가 무한대로 가고 gx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간대.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럼 당연히 잘 봐.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특정 값으로 가니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의심 없죠? 밑에가 커지고 위에가 특정한 숫자면 당연히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괜찮죠? 이거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러게. 왜 그러지? 말투가 바뀌었네. 자, 어쨌든 이해됐어? 이해할 게 없어 얘들아.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저런 관계를 좀 이용하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 얘도 보면 내가 어떤 fx라는 특정한 애로 묶으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괜찮죠? 어쨌든 87번 한번 보자.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무한대래. 자, 조건이야. 나는 얘 값이 1이래. 나도 몰라. 나도 뭐가 뭔지 몰라. 어쨌든 제가 1이래. 자, 얘 찾아달래. 내가 여기다 다시 쓸게. x가 무한대로 간대 여러분. 9에 fx야. 자, 마이너스 2에 gx야. x 안 쓸게. 그냥 9f라고 쓰고. 자, 마이너스 2g야. 자, 그 다음에 위에는 3f고. 자, 2g야. 봐봐. 간다. 리미트 잘 봐봐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값이 지금 무한대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역을 취해주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잘 봐봐. 자, 이거 극한값 존재하지? 얘도 극한값 존재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식을 바꾸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1에 곱하기 2의 f-g 이렇게 쓰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얘 0 되는 거 맞냐? 그러면 함수를 합쳐도 상관없는 거 맞지?
그럼 얘는 F분의 1이 들어가면 2 빼기 F분의 G가 될 거야. 이해돼? 잘 따라와야 돼. X가 무한대야. 그럼 X가 작용이 어디에 돼? 여기에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결과가 0이래. 그럼 내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G는 뭐가 돼야 되냐? 이거 뭐 돼야 돼? 그렇지. 2가 돼야 되지. 이해돼? 어려우면 얘기해야 돼. 그럼 숙제 못 해와. 그럼 봐봐. 자, F분의 1은 0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계지를 떨어져도 되는 거 맞지? 잘 봐봐. 일단 내가 이렇게 할게. F로 묶어. 자, F로 묶어. 자, 위의 식이랑 아래 식 똑같은 거 맞지? 괜찮아? 그럼 똑같은 함수니까 약분 가능 불가능? 가능하시지? 그럼 봐봐. 얘 값이 뭐라 돼 있어? 2. 그럼 얘 뭐야? 2지? 얘도 뭐야? 2지? 그럼 위에 거는 3 더하기 4니까 4, 5, 6, 7이고 위에 거는 9 빼기 4니까 5가 돼. 그래서 5분의 7이야. 좀 어렵지?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는 무한대래. 엄청나게 큰 숫자래. 그럼 잘 봐봐. 요거는 x 보낼 거 있어 없어? 없지. f가 x가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간대.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뭐야? 엄청나게 작은 숫자는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정보를 보고 요거를 이용해서 예식을 살짝 조작해야 돼. 쉽진 않네.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익혀지는 것 같아. 이해됐어? 됐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한 가지 더 있어. 두 번째 방법 보자. 두 번째 방법. 자, EF-G를 하나의 함수인 H로 보자. 그러면 G라는 함수 자체가 넘기면 EF-H라고 정리되는 거 맞지? F와 G와 관계를 F와 H의 관계로 모조리 바꿀게. 그럼 왜 이게 핵심이냐면 결국은 G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을 갖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아까랑 이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X가 무한대로 작용했을 때 F가 뭔지는 아는데 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걸 없애자 이런 말이야. 근데 잘 봐봐. 합친 결과는 알 수 있는 거 맞지? 얘 직접적으로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합친 결과는 알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본 거야. G를 얘라는 함수로 대체할 수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H 함수는 무조건 1이래. 이건 맞죠? 얘를 H라고 뒀으니까 H의 결과가 1인 거 맞지? 됐지?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값은 알고 F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아는 것끼리로 함수를 대체하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3F 더하기 2G는 3F에 자, G가 얘니까 2 곱하면 4F-2H고 그 다음에 9F에 마이너스 G가 얘니까 4F에 플러스 2H라는 얘기야. 괜찮아? 돼? 그럼 조금만 정리하자. 그럼 얘가 4, 5, 6, 7 7F 마이너스 2H 자, 밑에는 5F 더하기 2H 괜춘? 그럼 잘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고 상수고 상수지. 그지? 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무한대고 상수고 상수면 우리가 F로 끄집어내자. 그러면 7 빼기 F분의 H고 자, F로 끄집어내면 5 더하기 2의 FH지. 야, 무한대로 가고 상수로 간다. 근데 F분의 H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 자명한 거 맞냐? 다시 잘 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G래. 그럼 얘는 무한대고 얘는 상수로 가니까 뭐야? 0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얘가 0이야. 그럼 FF 지워지니까 답이 5분의 7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쉽지 않다. 그지? 여기 좀 어렵겠네. 문제 착실히 잘 풀어봐. 알겠지?
질문 많이 해. 질문 많이 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됐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 어? 아, 이건 웬만하면 쓰지 마라. 이게 니네 웬만하면 쓰면 안 돼. 알겠지? 함수 f랑 g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함수여도 얘를 이 두 개만 만족하면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 맞지? 가나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얘가 만족돼야 되는 거 맞지? 함수를 내가 그냥 잡아버릴게. f가 x야. 괜찮아? 그럼 얘 몇 x야? 2x지. 그럼 gx를 2x 빼기 1로 잡으면 빼면 1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g가 2x-1이야. 자, 집어넣어. 3x 6x-3. 그 다음에 9x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만 필요한 거 맞지? 5분의? 아까 뭐 나왔냐 답이? 7 나와야 돼? 5분의 9인데? 답이 5분의 7이네? 안 될 수가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 어? 아, 여기 4네. 그지? 그러니까 7 나오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거 좋아하면 어떻게 돼? 아니 이거 좋아하면 좆되는 거야 시험. 아 진짜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근데 시험 기간에 시간이 없잖아. 만약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딥하게 공부를 못 해.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푸니까 얘가 되겠냐? 당연히 안 되겠지. 그냥 개꼼수야. 설정해도 돼.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항상 돼야 되잖아. 그럼 적어도 하나가 안 되는 건 반례가 존재하니까 문제 자체를 잘못 낸 거야. 맞아?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풀었어. 얌생이처럼. 어쨌든 자, 우리 하나만 더 끝내자. 17. 0분의 0꼴의 극한값 세계산. 야, 이 미친놈 로피덜 정리 나왔네? 이거 알려주긴 할게. 근데 수능에는 이거 쓰는 거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내신엔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아마 안 알려줄 거야. 교과 과정에 로피탈 정리라는 게 없어. 그럼 정리니까 증명하는 건 안 할게. 로피탈 정리가 뭐냐면 자 이렇게 봐봐. 아, 나 이거 설명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모르겠는데 잘 봐. 자, 로피탈 정리를 쓸 때는 언제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 부정형일 때야. 자, 부정형이 되면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게 머릿속에 편할 거야. 로피탈이 LOPH 몰라 씨. 그래서 나 이렇게 할게. 로피탈 정리야. 그럼 언제까지 써야 되냐면 이 말만 기억하면 돼. 부정형이 깨질 때까지.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괜찮지? 부정형이 깨질 때까지 각각을 분모 분자를 각각을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가 뭐냐면 봐봐. 어떤 값을 보냈더니 위아래를 집어넣었더니 부정형이야.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러면 각각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 있지. 얘의 결과값이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로피탈 정리야. 극한값의 결과가 미분된 결과에서 집어넣어도 그 값이 일정할 거다라는 게 로피탈이야. 그럼 봐봐. 얘를 또 했는데 또 0분의 0꼴이야. 그럼 또 미분할 수 있어. 또 미분할 수 있어. 괜찮아? 언제까지 미분하는 거라고? 로피탈이 아니 부정형이 깨질 때까지. 그럼 부정형이 깨졌는데 봐봐. 얘가 넣어봤더니 0이야. 얘는 5야.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무한대인 거야.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 로피탈 정리라는 거 그냥 부정형이면 분모 분자를 x에 대해서 각각 미분한 결과에 극한값을 집어넣어도 그 결과가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야. 언제까지 한다? 부정형이 깨질 때까지 미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문제 풀어보면 이게 완전이 되거든. 잘 봐. 이거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너네? 0분의 0꼴이지. 니네 인수분해 했지. 인수분해 했잖아. 인수분해 안 해도 돼. 잘 봐 이거. 여기 봐봐. 근데 이렇게 하면 조져. 수능에 안 나와. 그걸 이용하는 게 안 나오니까. 알겠지? 잘 봐. 0분의 0꼴 이제 집어넣어봐. 1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지. 1 더하기 1 빼기 2는 0이지. 이거 원래 대학교 때 배우는 거야. 로피탈 정리. 0분의 0꼴이야. 맞아? 부정형이네. 부정형이면 자 로피탈 정리 사용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분모 분자를 각각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럼 몇 x? 맞아. 위에는 뭐야? 0이 되는 인수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한 거야. 로피탈 정리가. 자 그럼 어떻게 돼? 확인해야 된다고. 얘가 여전히 부정형인지 부정형이 아닌지를 체크해야 돼. 자 1 넣어봐. 분모가 뭐야? 1이지. 부정형이 깨진 거야. 그럼 값을 내면 끝나는 거야. 뭐야? 1분의 3. 3이야 답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잘 봐. 얘가 이렇게 했어. 미분을 했거든? 미분을 했는데 또 이 지랄이야. 아이씨. 만약에 미분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또 몇 분의 몇이야? 0분의 0꼴이지. 부정형이지. 또 미분하는 거야. 그럼 몇 분의 뭐가 돼? 2분의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2야. 이때는. 이게 로피탈 정리야. 이해 완? 근데 로피탈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것까지 가면 씨발 수업이 그래서 로피탈 정리 안 쓰는 게 좋아. 로피탈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반복되는 케이스와 진동하는 경우야. 일단 어때? 진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힘들지. 나중에 x분의 1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나 sin x였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 함수가. 이런 진동하는 케이스는 로피탈 정리 자체를 못 써.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다항함수는 쓸 수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돼 있어? 루트가 들어갔지. 니네 루트 미분하면 뭐야? 2루트지. 아 미분하는 거 못 배웠구나. 아 미안하다. 어쨌든 다행이네. 이런 거 못 쓰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란 게 그런 거야. 괜찮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는 로피탈 정리 쓰는 게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진짜로. 자 일단 얘하고 끝내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오 쉣 고맙습니다. 유리과에 쓰셔야죠.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4 빼기 1분의 x 더하기 3에 자 얘는 절대로 0이 안 돼. 그래서 집어넣어. 1 더하기 1이니까 2야. 그럼 얘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 맞지? 답이 2야. 2 더하기 2는 4가 된다. 가 없네 답이 what the hell? 아 이거 바꿨구나. 고맙습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 몇 번까지? 98번까지 잘 풀어오세요.